자, 우리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살펴봤고, 두 번째 보면은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은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D편에 있습니다. 자, 187페이지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 자, 우리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은,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처분 시에는 뭐 한다? 등기를 요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 첫 번째 상속. 자, 두 번째 공영징수. 세 번째, 판결. 네 번째, 경매. 자, 이 상속은 포괄승계라든지 포괄 유증에 해당됩니다. 또 뭐 해사병 있지만은 뭐 시험병 아니니까 해사병 놔두시고, 포괄승계라든지 포괄 유증. 주의할 점은 특정 유증은 안 됩니다. 특정 유증은. 우리 포괄 유증이라는 거는, 우리 특정 유증은, 자, 포괄 유증은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정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재산 전체라든지, 재산의 뭐 3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하는 걸 우리가 포괄 유증. 특정해서 유증한 걸 우리가 말한다? 특정 유증. 특정 유증은 뭐 해야 된다? 등기를 요합니다. 등기를 요합니다. 포괄 유증만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정 유증은 등기를 요함. 이거는 상속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요합니다. 특정 유증은 등기를 요함. 이거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 A 토지를 소유하는데 사망했습니다. 자, 상속인이 을이라 합시다. 상속인. 자, 상속인 을은 A 토지를 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그렇죠?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렇죠? 이제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합니다. 자, 매매할 때는 뭘 해야 되는지. 그렇죠?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병한테 매매를 해야 되면, 그렇죠?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갑이, 원칙은 어떻게?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하고, 두 번째, 이렇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 순차적으로. 근데 이거를, 자, 매매를 한데, 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바로 누구 명의로? 자, 매매하고, 바로 누구 명의로? 두 번째, 등기를 하지 않고, 세 번째, 갑이 사망자가 바로 병 명의로 등기한 경우. 자, 이 등기는 유효할까? 병의 등기는? 우리 중간생략 등기는 잠깐 우리 옛날에 배웠었지만은, 그쵸?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바로 이 중간생략 등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중간생략 등기가 똑같아요. 유효합니다, 등기. 자, 그런데 이러한 등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많은 처벌을 받아야 돼. 우리 중간생략 등기를 보다 위배되게 부동산 특별조치법만 위배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망자 상대로
인감을 발급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문서 유죄자가 돼요. 또 공정증서 부실, 원본 부실 기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굉장히 무겁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저런 등기는 위험하죠?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 이거는 등기가 유효합니다. 중간생략 등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부동산 공시법에서 아마 배울 겁니다. 자, 갑의 A 토지를 병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하고 등기하지 않는 사이에 매수인이죠? 사망했어요.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자, 이때 당연히 을도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상속은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자, 바로 갑이 을에게 등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포괄 승계에 의함. 포괄 승계하잖아요. 우리 상속인은 갑의 재산, 즉 사망, 하나의 원인을 해서 갑의 권리 의무를 일심 전속권을 제외한 모든 것마다 상속받잖아요. 포괄적으로. 이 포괄 승계에 의한 이 갑의 병에 대한 이 상속 등기는 유효합니다. 우리 등기법에 있어요. 등기법에. 애초부터 이거 다른 점이 뭐예요? 갑이 사망하기 전에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저거는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누구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상속인이 이처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했다면은 이 매수인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다. 포괄 승계에 대한 이전 등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상속. 이처럼 포괄 승계 또는 포괄 이중으로 했습니다.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 우리 공영지수 뭐죠? 수요. 당연히 등기 필요 없죠? 자, 판결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판결은 판결 종류가 우리 민사소송법 보면 이행 판결이 있고, 두 번째 확인 판결, 세 번째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자, 이행 판결 말 그대로 원고 청구를 이행하라. 급부 명령을 내리는 판결을 뭐다? 원고 청구대로 이행하라라는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법률 관계보다 전부를 확인하는 거. 확인 판결. 뭐 형성 판결은 뭐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거. 그 판결을 우리가 형성 판결합니다. 자, 이행 판결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이 두 개는 등기를 요합니다. 등기를 요합니다. 모든 판결이 등기를 요하는 게 아닙니다.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를 요한다. 형성 판결은 그렇죠? 등기를 요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문제 잘 나오죠?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청구.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 이 공유물 분할 청구는요, 처음부터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갑과 을이 자 2분의 1씩 이 A 토지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로. 근데 이제 뭘 분할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분할하려면은 서로가 자 갑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분할을 주장하고 갑은 근데 무슨 소리냐? 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합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처럼 합의가 안 되니까 뭘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이 공유 분할 청구는 먼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한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서야 재판상 분할 청구를 하지 처음부터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합의 안 되니까 이제 재판상 분할 청구해서 판사가 그래 니네들은 이렇게 나눠가져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재판상 분할 청구하면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뭐 여기는 값세요. 여기는 뭐다? 을소요. 이렇게 판결을 냈단다면은 등기하지 않아도 뭐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 자, 2분의 1씩 이렇게 A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자, 어떻게 분할하기로 해봤냐면은, 자, 이렇게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합시다. 분할. 여기는 갑, 여기는 을. 이렇게 분할, 합의. 자, 분할 합의를 했는데, 갑이 이행을 거절합니다. 갑이. 그러면은, 이 을은 갑을 상대로 뭘 해야 돼요? 을은 갑을 상대로 분할 청구할까 아니면은 이 합의대로 이행을 청구할까? 그렇죠. 이행을 청구하잖아요. 왜? 이미 이렇게 분할하기로 했으니까 갑을 분할 청구가 아니라 이행 청구합니다. 이행 청구. 그럼 이거 형성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에요. 그러면 등기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등기를 유합니다. 자, 다릅니다. 애초부터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상 공유물 청구를 하게 되면은 판결을 받게 되면 등기를 유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미 애초부터 뭐였다? 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분할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청구가 이행 청구라고요. 그렇죠? 그 이행 청구는 이행 판결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등기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그때는 등기를 유해야만이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경매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하지 않아도, 그렇죠? 매각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처럼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우리 아까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았단다면은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걸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등기 청구해야 된다? 10년에 청구해야 됩니다.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뭐에서? 등기 신청과 관련이다. 등기 신청. 등기 신청에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물권 청구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린다 아닙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망하고 상속하게 되면은 아무 때라도 10년이고 20년이 지나도 언제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우리 책에 보면은 190페이지. 등기를 유하는 경우, 등기를 유하지 않는 경우 잘 정리해놨죠? 이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중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은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매년마다 거의 출제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등기를 유하는 경우, 등기를 유하지 않는 경우. 또 우리 법률 규정의 물권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건물 신축. 그렇죠?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원시 취득합니다. 그럼 누구 소유라고요? 건축주. 그렇죠? 건축주 소유입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건축 소유입니다. 나중에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되냐? 보전 등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초 등기, 보전 등기 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되돌아와서 171페이지 봅시다. 자, 등기를 갖추지 않는 부동산 취득자의 법적 지위. 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이렇게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입니다. 자, 도표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봅시다. 자, 갑이 을에게 건물과 토지를 매매를 합니다. 매매. 자, 매매에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을은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 이게 1번이 갑시다. 등기를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했고, 대금을 지급했자는 이 목적물을 뭐다?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 소유일까요? 을 소유일까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지금? 그렇죠?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 갑이 소유자고,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 갑이 여전히 소유자이다 보니까, 갑의 채권자, 병이 세 번째, 강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 면에 있으니까, 여전히. 간면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을이, 자, 이 토지와 이 건물은 내 것이다. 라고 을이 병을 상대로 이러한 강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느냐. 그 저지가 우리 제3자 이의소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상 부지 방법이 제3자 이의소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저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누구 소유니까? 갑 소유니까. 제3자 이의소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전히 갑 소유라 해서 갑이 을에게 목적물 인도와 목적물 인도 청구와 목적물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은. 부당일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여전히 소유자에서 을이 점유하고 있다 해서 그 지료상당 부당일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은 정당한 점유자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부당일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을이 이 상태에서 저에게, 자, 이게 4번, 5번, 자, 6번, 건물을 임대차 탑시다. 건물 임대차. 건물 임대차. 자, 갑이 정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태고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태고도 안 되고요. 태고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을은 언제까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5, 6, 7, 자, 8. 등기 청구권. 지금 갑과 을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잖아요. 우리 아까 법률 행위는 등기 청구권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 했어요? 10년 이내. 그렇죠?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 원칙.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몇 년 이내에 해야 된다? 10년 이내에 해야 된다. 만약 10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갑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대금만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이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10년이 도과되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해달라고 소리 안 해야 돼.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뭐다?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주장해야 된다고. 그냥 섣불리 주장했다가 나중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원칙은 이처럼 채권적 청구권에서 10년에 뭐 해야 된다?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10년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을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갑한테 소유권 이전이기 청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설령 우리 뭐 저에게 임대차가 저에게 매매해도 정은 뭐다?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이기 청구를 구하고 다시 을한테 넘어왔으면 다시 뭐다?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9번 할까요? 9번은 매매했을 때. 우리 매매했을 때는 정은 뭐 해야 된다, 이제? 정은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해야 된다. 이게 전반적인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혜예요. 이 안에 다 포함됐으니까 이것만 숫자만 따라 보면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책 하나하나씩 읽다 보면은 다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171페이지, 172페이지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뭘 보냐면은 175페이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 뭐, 그동안에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데 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뭐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제 나옵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자, 예를 들어서 실체 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무효등기가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으니까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원칙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진정
명의자가 최종 소유자한테 바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최종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학설과 판례가 좀 학설도 부정설, 긍정설 있고 판례가 있고 그런다. 우리는 판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법적 성질은 우리 민법 214조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의 성질에 의합니다.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에 기한다는 거. 자, 세 번째, 인정 여부입니다. 인정 여부. 인정 여부는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표상하는 등기가 되었을 경우 또는 두 번째,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 예를 들면은 자, 을이 가부 A 토지를 등기를 이전 겁니다. 등기를 위해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을 명의로 등기해서 자, 을이 누구한테 다시 매매하고 병한테 매매하고 또 등기해 줬습니다. 다시 병이 또 누구한테 정한테 매매하고 등기가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을은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병도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은 갑은 소유권을 이제 가져올 기회가 있죠. 원칙은 뭘 해야 된다 했어요,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누구를 대해서, 병을 대해서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병한테 오면은 을을 대해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말소를 구하고 다시 을한테 오면은 또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해야 됩니다. 이처럼 번거롭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자, 그러면은 진정한 권리자가 최종 소유자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갑이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느냐, 그 문제 나오죠. 우리 판례는 있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포상하는 등기가 됐을 거, 갑은 애초부터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 있었어, 안 됐어요? 돼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미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어떤 판결이 있다든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원칙은 이렇게 갑은 뭐 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의권 행사에서, 그렇죠? 대의권 행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서를 해야 됩니다. 청구서. 자, 이거는 갑은 저한테 다이렉트로 이전 등기 구할 수 있잖아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자, 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은 175페이지 하단에 있죠. 하단. 자, 먼저 갑이 이처럼 어렵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리에서 대리권 행사에서 했는데 패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패소 판결. 그러면 다시 갑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나중에 민사소송법의 기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전소가 패소되면은 후소는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가 뭐냐면은 목적이 동일하고 성질이 동일해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과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뭐하고 동일하고 또한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서 패소한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후소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는 나중에 보다 우리 기판력의 문제인데 기판력은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사소송법에 있는 우리 기판력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우리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이것도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자, 178페이지. 178페이지. 자,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우리 중간생략 등기 어서 살펴봐서 잠깐. 응? 기억이 안 나죠? 다시 또 기억나게 해드릴게. 자, 우리 법률의 목적에서 우리 법률의 목적 몇 가지? 네 가지. 확정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적법해야 된다 해서 강행 규정에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자, 형벌이라든지 형사상 제재는 강하지만은 사법상 행위는 유효하다는 것보다 강행 규정에서 단속 규정이고, 그렇죠?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라는 걸 말한다. 우리가 효력 규정이잖아요. 우리 중간상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 또 다시 이제 기억하십시오.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유효. 처벌을 받을지언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처벌을 받을지언정 사법상 행위는 유효하다. 네? 그건 설명, 그거 안 들어서 그렇지. 그때 강의 들었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동영상 강의 보세요. 중간생략 등기. 쉽게 말해서 우리 형벌하고 민사가 달라요. 형법하고 민사, 형사처벌 한다 해서 민법이 적용 안 되느냐? 아니에요. 또 달라요. 전혀. 그렇죠? 우리 이중매매 있잖아요. 이중매매가 뭐다? 형법상 배임죄가 처벌할지언정 민사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예, 형벌과 민사는 전혀 별개입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 자, 우리 중간생략 등기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매매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을도 누구한테 전매합니까? 병한테
매매하고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등기하지 않고 갑과 을이 갑, 을, 병 세 사람이 합의를 해서 바로 갑이 병한테 다이렉트로 등기를 해준 겁니다. 이처럼 중간자, 즉 갑은 누구한테 등기를 해야 됩니까? 을한테 등기를 하고 다시 을은 매매하려면 누구한테 등기해야 됩니까? 병한테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최초 양도인이 최후 매수인한테 바로 등기를 해준 걸 우리가 뭐란다? 중간생략 등기랍니다. 이 중간생략 등기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서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하면은 이 사법상 이 사람들 간의 행위는 이걸 민사적으로 뭐다?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으면은 이 등기도 뭐다?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잖아요. 그렇죠?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는 일단 유효합니다. 자, 이러한 법리를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등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등기를 한 거죠? 다이렉트 바로. 하지 않고 세 번째 바로 등기한 겁니다. 자, 등기를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예요, 이제? 이 등기의 유효성. 조금 전에 우리 했잖아요. 등기가 유효하냐, 무효냐, 유효성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중간생략 등기는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무효다.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 등기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서 형벌이라든지 형사상 제재는 가할전정 저 사람들 간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하다. 실체관계가 부합하잖아요. 매매 이렇게 실체관계가 부합하기 때문에 바로 갑에서 병명으로 등기는 뭐다? 실체관계가 부합하기 위해서는 등기는 유효하다. 자, 우리 이 사법상에는 단속규정에서 이렇게 했어요. 단속규정에서 유효하다. 자, 세 번째 보면은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등기 청구권, 그렇죠? 병이 다이렉트로 이제 갑한테 등기를 해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뭐가 문제라고 이제?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나눠서 살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합의가 없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합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저게? 자, 이처럼 순차적 합의는 병은 바로 다이렉트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매매하고 지금 등기하지 않았잖아요. 여기도 매매하고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합의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병은 을을 대의해서 뭐 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가고, 누구 명의로 되돌아오면은, 을한테 되돌아오면은, 을 명의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대의로. 대의권 행사해야 된다. 대의권 행사에서 가져야 됩니다.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 청구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의권 행사해야 됩니다.
직접 청구 안 됩니다. 대의권 행사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갑과 을 간의 병 간에 합의가 있으면은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과 병 간에 합의가 있어서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 안 된다? 자, 병이 갑한테 등기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을이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 안 된다. 그렇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을이 갑한테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덩달아서, 그러면 갑이 을한테 가지는 대금 청구권은요, 소멸된다, 안 된다? 소멸 안 된다. 자, 세 번째. 자, 이 갑과 을 간에 대금 인상 있다 합시다. 대금 인상. 매매 계약서에 어느 시점 되면은 대금을 뭐 한다? 인상하기로 한다. 라고 대금 인상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갖춰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을이 병한테 매매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을이 대금 인상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상된 부분을 주지 않으면은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하게 되면은 우리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자, 병은 갑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자, 직접 청구하게 되면은 이걸 이유로 해서 뭐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하게 되면은 이걸 이유로 해서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이 법리만 알아두시면은 어려운 점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 이게 또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어려운 건데, 채권 양도까지 알아야 되는데. 채권 양도 방법으로 통지에 의하여 직접 청구, 직접 등기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자, 갑이 을한테 매매하고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을은 갑한테 뭘 가지고 있죠? 등기 청구권. 그렇죠? 자, 이 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한테 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하게 됩니다. 자,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떤 요건이 갖춰야 되느냐? 이게 양도인이죠? 이게 양수인. 양도인은 누구한테? 이게 이제 채무자가죠? 네, 등기 청구권에 의무가 있으니까, 등기 의무가 있으니까 채무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도인은 채무자한테 알리거나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야만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 채무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 그냥 통지만 거예요. 나 이렇게 을이 너한테 가지는 이러한 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 양도했다? 병한테 양도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해주라? 병한테 해주라. 한 거예요. 그래서 통지만 했다 합시다. 통지만. 자, 통지 또는 승낙을 할 수 있는데 뭐만 했다고요? 통지만. 통지만 겁니다. 통지만. 자,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자, 갑과 병 간에는 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우리 일방적으로 갑한테 뭐다 통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이게 나오면은 채권양도 방법으로 통지하여 직접 등기 청구권 여부 할 수 있다, 없다? 통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양도하게 되면은? 그렇죠. 갑을 승낙을 받으면 돼. 승낙은 누구한테? 을한테, 갑한테 하든 누구한테 하든 병한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갑이 을한테 하든 갑이 누구한테 하든 병한테 승낙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승낙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냥 통지만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는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등기는 제가 이제 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이제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시고 이렇게 듣게 되면은 훨씬 여러분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소멸까지 했어야 되는데 소멸. 근데 또 못하고 넘어가네. 근데 여기 보니까 31일 중개사 입광을 했는데 30일이 몇 월이죠? 어? 중개사가 수요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민법이 아니, 중개사 민법이 아니라, 중개사 지금 뭐예요? 중개사법. 나는 지금 깜짝 놀랐네. 그래서 구주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쉰다길래 난 또 어떻게 하나, 지금 그 생각 아니라고 지금. 뭐 구주면은 시간은 이게 맞출 수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주간에는 좀 시간을 내가 늘려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30분 한다든가 1시간 더 한다든가 충분히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건데 야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나름대로 맞춰줄 테니까 뭐 주간만에 약간 다르다 해서 뭐 섭섭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맞춰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죠? 많이 안 돼서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적재적소하게 제가 잘 알아서 해줄 테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